펄을 이용한 생물정보학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데이터에는 물론 이제 스칼라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데이터들의 모임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걸 꺼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레이와 해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필터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숫자가 몇 개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들은 나중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미리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것, 즉 짝수인 것을 찾아서 출력을 할 겁니다. 각각 하나하나의 값들을 출력을 하고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해서 짝수인 것들의 개수만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for each문을 사용해서 이 배열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iCorValue라고 하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iData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플러스해서 현재 몇 개의 자료가 오는지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할 겁니다. sData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데 얘는 이런 형태로 두 자릿수 정수로 만들어서 이 카운팅 된 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배열에서 하나를 꺼내서 그 값이 2로 나눴을 때 몫이 되는데 이 퍼센트 연산자는 무엇인가를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를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0이냐 0이면 짝수겠죠. 짝수면 이 변수 ICNT even number 짝수 카운트 하는 변수입니다. 그 숫자를 하나씩 올려줍니다. 그리고 와서 현재 들어온 게 몇 번째 자료이고 요거죠. 그죠? 몇 번째 자료이고 그 다음에 현재 들어온 값이 얼마이고 이게 짝수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짝수라면 몇 번째 짝수인지 일일이 카운팅된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0이 아닌 즉 홀수일 경우에는 else에 해당하는 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가져다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25개의 숫자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2, 두 번째는 3, 그 다음은 4 이런 식으로 되는데 2는 짝수 맞죠? 그래서 짝수가 지금 현재 1개고 3은 홀수가 맞고 4는 짝수니까 1에서 하나 더 추가돼서 현재 3개의 숫자를 읽어왔고 그 중에 짝수는 몇 개다? 2개라는 거예요. 2 짝수니까 하나 더 추가 6 짝수 추가 4 짝수 6 추가로 짝수 7은 홀수니까 카운팅 안 됐고 총 25개 중에서 17개의 짝수를 발견을 했네요. 그 다음은 이제 for each문을 쓰지 않고 for문을 써서 가져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위에서 0으로 해놨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자, 지금 25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값을 10개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for my i는 0부터 하나씩 증가시켜서 10보다 작은 거 9까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i 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값을 가질 것인지 이걸 통해서 배열명의 스칼러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가질 거니까 달러를 쓰고 인덱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i 값은 현재 0이죠. 0이니까 0번 방에 있는 2를 가져오겠죠. 2를 가져와서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게 짝수니까 요게 하나가 증가를 해서 요게 0, 1이 되고요. 그죠? 아까 여기서 정수 표현 방식을 정했죠? sprintf는 포매티드 프린트인데 결과값을 문자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0, 1이 나오고, 그 다음은 2가 나오죠? 0번방에 있는 거 2가 나오고, 얘는 짝수니까 이게 하나가 증가가 돼서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0부터 9까지, i 값이 0부터 9까지 갑니다. 이렇게 9까지 가면 토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총 10개의 값을 0번방부터 9번방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되는데 0번방부터 9번방까지 총 10개의 값을 가져서 8개의 짝수가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이 배열의 개수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아니죠? $샵 그 다음에 a 넘버스 변수 이름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배열의 전체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이게 25개를 다 가져와서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짝수인 게 무엇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5보다 큰 값이냐, 그러면 카운팅해서 보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5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5보다 크면 카운팅을 해서 25개의 값 중에 5보다 큰 거는 19개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지만, 그 다음은 유니크 어레이 엘리먼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배열에는 현재 유니크하게 사용되는 숫자가 뭐뭐뭐가 있죠? 2 있고 3 있고 4, 0, 8, 6, 7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9, 그렇죠? 2는 여러 번 중복되긴 하지만 결국은 2라는 거는 이 속에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죠. 4 볼까요? 4도 여기 존재하지만 4는 존재하는 거죠. 5는 있습니까? 5는 없죠. 그렇죠? 9는 있죠. 이런 식으로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애들을 뽑아낼 거예요. 유니크한 배열을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 중복되는 건 제거하고 유니크한 배열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0, 2, 3, 4 뭐 이런 것들을 뽑아서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해시를 하나 만들 겁니다. 해시는 숫자를 방번호로 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간 밸류를 숫자로 할 겁니다. 이런 해시를 만들고 위에 있던 그 배열을 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요만큼만 우리가 가져다가 뭘 할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열은 그대로 놓을 거고요. 자, 보시면 요 배열에서 숫자를 꺼냅니다. 2가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방번호가 2가 되고 그 속에다 2를 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값은 3이죠. 3을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방번호가 3이고 그 안에 값을 3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시면 이제 메모리상에 hnum by num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방을 구성을 할 건데, 얘가 들어와서 2번이라고 하는 방번호가 들어갔고 여기에 2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 3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3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은 4죠. 4라는 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4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죠. 2는 이미 있어요. 2번 방에 다시 2를 넣을 거예요. 다시. 그리고 2번 방은 그대로 2가 되겠죠. 그다음 6번 방에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6을 넣을 겁니다.
4분마가 이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4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요만큼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키값이죠. 키값들을 해시로부터 받아서 배열로 만들어요. 그래서 배열 변수에다 집어넣고, 근데 키스라고 하는 변수는 요 해시에 있는 키값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서 각각을 엘리먼트로 하는 배열을 만들어내는데, 그 배열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그랬죠. 순서가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메모리에 있는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순서가 만들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걔네를 어떤 순서에 맞춰서 소팅을 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예전에 배웠었죠. 숫자에 대해서 여기 부등호가 3개가 있고 하니까 숫자로 인식을 해서 소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소팅이 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개수, 마지막 인덱스에다가 1을 더하면 배열에 들어있는 개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출력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에 몇 개의 유니크한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여기에 유니크한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 이거를 출력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0, 2, 3, 4, 6, 7, 8, 9라고 하는 8개의 숫자만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중복돼서 사용되는 것 다 제거하고 보니까 8개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2가 다시 사용되고 6이 다시 사용되고 또 8이 또 다시 사용되고 하면서 방은 그대로 있지만 값을 다시 대입하면서 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2가 여러 번 나오더라도 그 방은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새롭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유니크한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니크한 엘리먼트들만 모아서 유니크한 배열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함수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소팅까지 한 내용들, 요만큼은 다른 배열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면 편안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반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숫자 배열에 대해서 함수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유니크한 엘리먼트가 들어있는 배열이 반환이 됩니다. 걔네들만 출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쉽게 함수가 define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만약에 함수가 이미 define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만큼만 있어도 출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작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반복돼서 사용될 수 있는 작업들을 이렇게 함수화하게 되면 코딩을 훨씬 더 읽기 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화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듈화. 물론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수 형태로도 만들어서 모듈화 시킬 수가 있고 코드를 재사용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DNA 염기서열들에 대해서 예제를 들어가지고 키값이 아니라 밸류 값에 대해서 필터링 하는 방법과 키값들에 대해서 필터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 해시 변수를 만들어서요, 해시 변수에다가 이름을 키값으로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퀀스가 밸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염기서열들을, DNA 염기서열들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이런 식으로 키값들만 모아서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서 현재 어떤 키를 가져왔느냐, 요만큼을 가지고 배열을 만든 거예요. 키값들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놓은 건데 지금 어떤 게 먼저 배열에 위치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팅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소팅을 했다면 뭐 알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소팅을 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현재 먼저 어떤 사람의 요 키값 요 중에 하나가 키값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키값이 여기 저장이 돼서 이만큼으로, 예를 들어서 SJ 킴이 여기에 왔다라고 한다면 SJ 킴에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value가 뭡니까? 요거죠. 그죠? 요게 여기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current value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current value라고 하는 문자열에는 이런 염기 서열이 있느냐, 있으면 참이 되겠죠. 참이 돼서 키값과 여기서 말하는 키는 SJ 킴이 되는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value는 아까 입력한 대로 요만큼이 키값이 되겠죠. 아니 밸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가져다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 중에 요런 염기서열을 갖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총 몇 명이 나옵니까? 다섯 명이 나왔죠? 프로그램 결과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JB팍 나왔고, 그 다음에 YH 최 나왔고, 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HS 킴 여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SJ 최 존재하고, 그 다음에 IHU 존재하고, 총 5명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염기서열까지 나왔어요. 매치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전체를 출력시킨 거죠. 그다음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밸류 값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 거고, 이번에는 키 값에 대해서 필터링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름들을 이름들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서 소팅을 해요. 알파벳 순서로 소팅이 되겠죠. 그래서 키 값을 가져와서 키 값에 킴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키 값 중에 킴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팅을 했으니까 뭐 어떤 이름이 오겠죠. 예를 들면 뭐 EB킴이 먼저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킴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겠죠. 결국은 참이 돼서 이 작업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EB킴에 해당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값이 결국은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EB킴의 값과 그 염기서열이 출력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킴이라고 하는 키값을 갖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요만큼을 다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에서는 시퀀스에 대한 필터링 결과가 나오고, 두 번째는 키에 대한 킴을 가지고 있는 키값으로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때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생물정보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 여러분이 어떤 업체에 가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가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런 식으로 배열이나 아니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와서 각 칼럼별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로딩해서 해시와 키값으로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나서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필터링해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해시와 키값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아마 1억 개를 실행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0.001초가 들어간다. 그러면 1억 곱하기 0.001초만큼의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눠서 하는 방식은 뭐 멀티스레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멀티스레드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결과값들을 나중에 취합해서 하나의 결과로 출력을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키값들과 밸류들, 그리고 배열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필터링하는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나요? 자, 오늘은
배열과 해시에 존재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자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값들을 필터링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